여기다 갖다 놔야 막지. 이게 뭐야? 아니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냐고. 하지마 지금 잠시만 시끄러워. 여기 발을 챘거든. 이거를 왜 섭외를 해? 알겠어. 마스크 치워야죠, 지저분하게.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 정상회의 2부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암행어사 한 분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의 고정 게스트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이제 말도 더듬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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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두 분은 이미 굉장한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친합니다. 오고입니다, 오고. 저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죠. 노영희 변호사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제가 잘생겼다.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했더니 10년 내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분하고 방송하기가. 노 변호사님께서는 최 교수님이 돈진봉 교수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너무 정확한 별명이다.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러세요? 싶어요. 아니 왜 정말 딱 이러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분이.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데 다 돈 때문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번 사는 거 본 적이 없고, 정말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언비어를 저렇게 퍼뜨리고. 일단 제가 5회차 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쵸, 5회차입니까 우리가? 근데 그동안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까? 뭐 아직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그래도 한번. 근데 등진봉 말고 별명 딴 게 뭐 있죠?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웃기려고 만든 별명인데 자꾸 이게 퍼져나가니까 왜 그런 별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별명이 아주 안 악의적으로 좋습니다. 누가 만든 거다? 악의적이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게 뭐 댓글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죠, 봐서는 그렇죠. 뭐 없는 말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정말 해보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잘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동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봉교수라니 그냥 발음부터 친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갈 거예요? 네. 안 나올까요? 다음 제가 주부터? 질문할 때는 들으세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평소에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공식적인 이미지, 비공식적으로 친분 있는 자가 봤을 때 이미지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방송 진행할 때는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게 뭐냐는 걸 물어보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네. 말을 막 해요. 근데 절제하지 않고. 방송할 때도 그런. 그러니까 방송할 때 안 그러고 평상시에는 네.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냥. 아하. 그러니까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니지 뭐랄까. 또 이제 남들이 어떻게 생각 이런 거 고려하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정리해보자면 저희 셋은 비슷한 걸로. 아니죠. 지금 제가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이- 표리 부동하다고 말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거 봐 이런 식이야. 평상시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근데 나는 또 솔직하게 똑같이 말한다는 거네. 방송에서는 좀 이제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일단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편집해 주시면. 아하. 일단 욕하지 말고 시작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이 분위기 받아서 한 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마음대로 골라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찐 네.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기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숙제를 받은 거예요. 숙제. 학교 다닐 때 같이 윗사람인가 누군가가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걸 알아보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진실이 무엇이고 팩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숙제를 받았으면 그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권력과 자본과 결탁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언론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고. 네, 첫 번째 찐 이슈 영상이었는데요. 이거 저희 진저통신 채널에서 단독 보도했던 영상이기도 한데 지난 4월 27일 열린민주당 주최로 열었던 언론개혁 토론회 영상이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은? 최강욱 대표가 본인이 하도 언론에 이제 시달리면서 네. 힘드니까 그 경험이 정말 우러나오는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 것 같고요. 최강욱 대표가 하는 말이 다 공감을 다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다. 왜냐하면은
언론개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말처럼 쉽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면서도 왜 제대로 안 왔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많이 했다. 그 말은 다 100% 맞는 말이지만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론개혁을 당장 실천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요 정도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제도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반감과 거부감이 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언론개혁 하려고 하면 언론 탄압이다, 언론 자유 탄압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거든요. 더 웃기고 황당한 것은 언론개혁 그때는 똘똘 뭉쳐요. 뭐 진보 보수도 없어요 그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통위원회에서 방통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거는 650점이라는 기준점을 못 맞았어요. 그럼 당연히 재승인 심사에 탈락해야 돼요. 그럼 문 닫혀야 돼요. 못해요. 실행하는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그러면 문 닫으라고 하는데 사업권 넘기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넘기겠습니까? 지금 MBN 같은 것도 보세요. 계속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언론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국민적 여망과 여론이 형성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실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찐 이슈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체크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이게 이제 전국의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사용자가 면봉으로 이렇게 코 속에서 채취한 콧물을 검사해서, 그러니까 키트에 떨어뜨려서 확인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정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걸 하기 전에는 뭐 콧물이 이제 남아 있어야 되니까 뭐 재채기를 하면 안 되고 코를 풀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냐. 그리고 18세 미만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은 제대로 뭔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게 빨리 좀 약국에 풀려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사실은 이 진단키트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보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좀 약간 무책임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가진단키트 같은 게 있으면 뭐 금방금방 이거를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좋으니까 차라리 좀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보니까 뭐 18세 미만은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뭐 무증상 감염제에 대해서는 효과 검증도 좀 미진한 상황이고, 솔직히 뭐 사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 거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면봉으로 채취를 하잖아요. 여러분 PCR 검사 받아보셨나요? 받아봤나요? 네. 신미정 아나운서는 저는 아직 저는 받아봤는데 엄청 길잖아요. 집에 있는 면봉은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겠냐는 문제, 첫째. 그래서 일반인들 본인이 집에서 할 때는 검체 채취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양성, 위음성 이렇게 표현하던데 전문가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18에서 42% 정도예요. 정확성이. 그러니까 의료진이 해도 42%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져요. 내가 의심스러워서 의심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음성이 나왔어. 그럼 이거 검사하고 나서 난 안심해 버리잖아. PCR 가서 검사해보면 양성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이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제대로 검사가 안 돼가지고 음성이라고 다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녀. 밀접 접촉에 한 명이라도 잘못된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전체가 다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오 시장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실행을 한 건가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 정책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있습니다. 물론 뭐 오 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도 있어서 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상생 방역 얘기하면서 그 말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 체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본인이 하는 방역 체계로 새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
얘기하는 걸 그렇게 정치적 관점에 접근해서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사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거리두기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모든 활동이 제한되니까 코로나 블루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이런 데에서 오 시장이 이제 딱 이거 자가진단 키트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럼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못했을까라는 식으로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원래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정확했다고 보고 다만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학교에서 먼저 사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지금 18세 미만은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지점을 딱 꼭 꼬집어서 마치 뭔가 해결책을 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가장 무책임한 잘못된 부분이다. 요거 말씀드려야죠. 네,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 관련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 함께 확인해 보죠. 아프리카보다 못한 백신 후진국. 집단 면역에 6년 걸린다. 대정부질이 자리에서 쏟아낸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도 목적도 없는 공격만을 외치는 야당의 모습. 코로나19 혹세 무빙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되길 바라는 집단인지 배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지치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백신 후진국이다, 빈곤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꾸 퍼뜨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를 못 근데 하겠어요. 매번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방송하십니까?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래야 유튜브를 이렇게 알겠어요. 하는데 화를 내야 왜 돼.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네, 왜 이러니까 이게 진짜. 방송이 아니라고. 피곤하다, 아셨죠? 피곤해.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건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 상황도 전문가들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기 있습니까? 그런가? 네. 아니, 어쨌든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백신 도입이 늦은 나라에 대체적으로 방역을 잘한 나라들이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보통 일반 백신들은 7년, 8년 걸려요. 코로나는 워낙 급하니까 1년 만에 임시 허가를 받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100%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됐고 야당도요. 그 당시에는 안전성 걱정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처음에 백신 개발될 때 한번 발언하면 2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잘 끊어주셨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있었거든요. 뭐냐 후진국이 아니다. 아니다. 빈곤국이 아니고 계획대로 되고 있고 지금 홍남기 총리 대행도 그러잖아요. 한 번도 계획에 차질이 생긴 적 없고 다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안 들어올 때 비판하세요. 지금 그렇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와 팩트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 제목을 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에서 WHO가 승인한 백신 88억 회분 고소득 국가가 선점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제조국이나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계약 체결하고 먼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전제를 깔아두고서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책을 못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모든 불신을 여기서 만들어내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난 4월 21일인가요? 그때 네. 야당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해 말에 우리 정부는 2분기에 이 공급을 전부 다 확보해 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바백스 생산이 지연됐고 또 뭐 모더나 백신도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계약 날짜에 제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 정부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공급하는 그 공급 라인에서 이걸 제대로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4월 21일 날 MBC 보도에 나오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바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서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땐 좀 팩트를 근거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잘라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하고 계약하고 이거 조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특히 이 백신 공급은 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짧게 얘기하고 하면 이 88억 회분도 마찬가지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88억 회분이. 이것도 2023년까지야.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더 욕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그래놓고 다른 나라가 88억 회분이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우리가 한 거를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 백신 속도도 그래. 그 정진석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년 걸린다고? 6년, 7년 걸린다. 6년. 이런 초창기에 우리가 백신을 하루에 맞는 사람 숫자가 3만 명, 4만 명이었어. 그때는 왜냐면 처음 백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제한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몇 명씩 맞는 줄 아세요? 20만 명씩 맞아요, 지금은. 지금 이거 접종하는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숫자를 지금 2배 이상 늘리려고 해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초창기에 3만 명, 4만 명 맞는 속도로 6년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고 아까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보면 저같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러는데 그 기사를 끝까지 내려서 쭉 스크롤 내려서 한국은 코백스 기여는 물론이고 세계 수준의 생산 설비와 제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전략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는 게시를 이게 뭡니까? 인용해서 넣는 거죠. 뭐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 갔을 때 걸릴까봐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이제 한마디 집어넣어준 거죠,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논조나 취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용인데 제목을 봐, 제목. 그러니까. 제목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제목 장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 중에는요, 본문 안 읽고 제목만 보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요. 그럼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쓰여지는 게 원래 저널리즘의 원칙이고요.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는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찐 정상의 팩트체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암행어사 두 분, 신봉 교수님, 네. 노영희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충격받았어요. 뭘. 정말 말을 많이 하는데 빨리 말을 하는구나. 조금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했으면 좋겠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두 분의 케미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이라고요. 구독! 알았어. 다시. 내가 구독할게. 아니 내가 할게. 자, 함께 해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러분 같이 안녕. 쑥스럽습니다. 이런 걸 참 정말.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노영이 힘들다 힘들어. 됐어요 이제. 이제 나 아니면.